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멤버분이 질문이 있어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읽어드려 볼게요. 자, 근데 이분이 본인이 이제 개신교인이라고 밝히셔가지고 제가 성경적으로 조언을 좀 해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성경적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을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조선공학과 출신이라고 하는데, 자, 조선공학이면 사실 기계공학의 한 분야거든요. 근데 보시면 한국의 대학교를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에 기계공학과가 있는 학교가 있고 어떤 데는 조선해양공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헷갈리잖아요. 왜 기계공학이면 기계공학이지 사실 배 만드는 것도 기계공학인데 왜 조선공학이 따로 있냐. 자,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좌파 우파 컨셉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건국됐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당이 아니잖아요.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국가 이념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그런 보수 우파 정신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 세팅을 했던 사람이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를 따고 돌아오신 전 이승만 대통령님이죠. 자, 요 분이 굉장히 미국적인 청교도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한국을 건국하신 거예요. 그 이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한국의 정치 이념상 우파 보수의 친미 친일 카드가 있죠. 그리고 좌파에는 이제 반일, 반미, 민족주의가 좌파에 이렇게 포진해 있죠. 자, 왜 그렇게 포진해놨을까요? 왜 해놨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의 거대한 빅픽처입니다. 아시겠죠? 이승만 대통령을 단지 친일파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버리면 그거 굉장히 수준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 굉장히 뭐랄까 미국의 어떤 미국에서 온 그 자유민주주의란 게 뭔지를 이해 못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수준 낮고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승만 대통령이 바라본 그 거대한 빅픽처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그분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나름 저도 미국에서 이 미국의 세계관을 이해한 사람으로서 설명해 드려 볼게요. 그래서 좌파의 조선공학과가 있습니다. 한번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학과 그 리스트를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조선공학이라는 과가 있는 거는 좌파 진보 민족주의 계열의 학교에 전부 조선공학과가 포진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개신교 계열의 우파 보수 대학교들에는 조선공학과가 없습니다. 그냥 기계공학과라고 돼 있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선공학은 좌파 진보 테크놀로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하드웨어 중심적이고 노동 중심적으로 가는 그런 테크 분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좌성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를 레프트 사이드에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나라 세우기 요 컨셉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친미 친일 세력을 오른쪽에 놓은 거에 단순하게 그 사람이 뭐 친일파다 친미파다 요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굉장히 성경적인 원리로 그렇게 놔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세팅되어 있는 게 기본적인 청교도적인 보수 우파적인 사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본을 용서하고 미국으로부터 오는 개신교 정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계속 부자가 되고 계속 행복해지고 계속 평안해지는 그런 시스템이고, 성경을 거부하고 일본을 용서하지 않고 그런 유교의 그런 민족주의에 빠져 있으면 계속 가난해지고 망하는 그런 세팅이에요. 이 좌파 우파가. 아시겠죠? 결국에는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 자, 요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정치학을 배워와서 미국식으로 양당제, 좌파 우파가 있는 양당제로 대한민국을 건국한 거예요. 그리고 정치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고 자유무역을 하는 기본적으로 그런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거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님이 나온 학교는
조선공학과가 있다는 거는 님이 나온 학교가 학풍이 좌파 민족주의라는 거예요. 그런 학풍을 가진 학장이 만든 학교예요. 그러니까 님이 학교에서 배웠던 테크놀로지는, 그리고 학풍과 뭐 그런 게 굉장히 좌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 좌성향을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님이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계속 읽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직접 돈 버는 경험을 하고 사회 경험을 하니까 기술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로봇 회사에서 필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사실 테크니션에 가깝습니다. 일한 지는 1년 정도 됐고 교수님의 말대로 미국 회사 한국지사에서 일하면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로봇 인공지능 개발이라면 제가 정말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았고 한국에서보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앞으로 인생에 더욱 더 큰 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의 길을 걷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웬만하면 2024 가을 입학이 목표입니다. 저는 연구핀만 맞고 돈이 적게 들거나 펀딩을 받을 수 있다면 랭킹은 상관없이 가려고 합니다. 학점 토플이 부족하기는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연구 핏은 로봇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연구 쪽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봇의 행동이나 판단 쪽 연구입니다. 서비스 로봇 회사에서 직접 로봇을 설치해 보면서 로봇 개발 쪽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컷 해볼게요. 자, 일단 그 님이 공부한 학풍이 그 좌파적인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학풍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 하드웨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봇이라는 정의를 좀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로봇 인더스트리를 보잖아요. 그러면 하드웨어에 관심이 없어요. 하드웨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로봇 하면은 사실 AI 그 자체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님이 자꾸 로봇에 꽂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신문을 보고, 특히 한국 신문을 보고 뭔가 유망한 분야가 로봇이구나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로봇에 자꾸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개념에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미국은 로봇이라는 개념을 바라볼 때 인공지능 중심적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로봇의 바디 있잖아요. 뭐 이족 보행이든 뭐 조인트로 움직이는 로봇이든 그런 거는 그 로봇의 바디잖아요.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 아시아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의 바디는 그냥 일본에서 사옵니다, 보통. 그러니까 미국 테크놀로지 회사가 지금 뭐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모 회사가 막 로봇 만들어가지고 노동을 대체할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몸의 부품, 로봇의 부품들은 다 일본에서 사와요. 전혀 안 중요해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님은 계속 아시아적인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님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라고도 말하고 있지만 실은 님은 계속 로봇이라는 그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로봇의 몸체 있잖아요. 그냥 일본에서 사와요. 끝입니다. 땡이에요. 그럼 미국에서는 뭘 하냐면은 그냥 AI 그 자체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국이 연구하고 있는 거는 GPU죠. GPU를 이용한 병렬 연산. 그래서 그걸로 머신러닝 하는 거. 요거에 포커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말하는 하드웨어라고 하면 결국에는 GPU의 아키텍처 개발을 말하는 거고,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결국엔 GPU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짜서 머신러닝을 시키는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이 끝나면 이제 뭐 뉴럴 프로세서 같은 걸로 머신러닝이 끝난 모델을 인퍼링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그런 인공지능 판단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로봇을 한다. 그러면 사실 뭘 하고 있는 거냐면 GPU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프로세서로 그 머신러닝을 한 모델링을 바탕으로 뭔가 판단을 내리는 딥 뉴럴 네트워크, 이런 거를 구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이 굉장히 하드웨어에 오리엔티 되어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님이 나온 학교가 굉장히 노동집약적이고 하드웨어에 오리엔트 되어 있기 때문에 님이 자꾸 그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알고 있는 로봇의 개념은 그냥 일본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냥 미국은 사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일본에서 사온 그 로봇을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 로봇을 지능을 가지고 뭔가 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로봇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이걸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성경적으로 바라보면은 우리의 육신 같은 경우는, 육신은 죽으면 그냥 이 땅에 놓고 썩어지는 거잖아요. 육신은 그래서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영혼이 중요한 거죠. 성경이 그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냐 가지고 이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세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초기에 인공지능을 발전할 때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던 사람들이 다 영국에서 온 개신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미국의 청교도인들이 요거를 막 개발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다 그 성경적인 철학으로 처음에 시작했어요. 뭔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소프트웨어 중심적인 인공지능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점 컴퓨터 인더스트리가 성장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좌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반성경적인 사람들이 됐을까요? 자기들이 가진 능력이 워낙 대단하고 이게 막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은 자기가 신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경을 보면은 원래 사탄도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그 천사들,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천사 중에 가장 능력이 뛰어난 1등 천사, 천사장을 만들어요. 그때 그 천사장이 능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보좌하는 1등 천사로 천사장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천사가 자기의 능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이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엔 천국에서 쫓겨나죠. 이게 루시퍼예요. 이게 사탄의 기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등 천사가 쫓겨나고 1등 천사는 사탄이 됩니다. 그리고 2등 천사인 그 미카엘이 천사장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리를 보면은 이제 왜 그 인공지능 하던 사람이 처음에 성경적인 원리로 인공지능 철학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고 왜 그렇게 타락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소프트웨어 철학은 이제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 처음에는 육신보다 그 뭐랄까 그 정신세계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교훈을 성경에서 얻고 그 철학을 인더스트리에 구현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드웨어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그거는 싸게 만들어줄 수 있는 데서 그냥 미국 아닌 밖에서 그냥 헐값에 사오자. 가장 싸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애들 중에서 그나마 퀄리티가 괜찮은 거 그냥 사오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드웨어든 뭐랄까 그 로봇이든 그렇게 사오는 거예요. 그 육체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를 네트워크에 연결했을 때 이제 그 네트워크에 연결된 그 정신세계, 즉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결국에는 CPU랑 GPU랑 그 AI 뉴럴 프로세서 이런 거에 알고리즘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알고리즘. 아시겠죠? 그러니까 즉 수학이나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 중심적인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게 님이 자꾸 이제 로봇의 소프트웨어라고 하지만 사실 이거 자체가 하드웨어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이 미국에서 진짜 뭔가 잘 나가고 싶으면 이 로봇을 떼버려야 돼요. 본인의 그 하는 분야에서 로봇을 떼버리고 그 소프트웨어 중심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님이 지금 미국 회사에 한국 지사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종이에다가 피라미드를 한번 그려보세요. 피라미드 구조. 피라미드 먹이사슬에 보면은 님이 이 피라미드 먹이사슬의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냐? 소프트웨어 개발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이 머리 꼭대기에 있는 거고 그 밑에 이제 하드웨어 설계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하드웨어 설계자 중에 하드웨어의 몸뚱이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고 이 하드웨어의 그런 뭐랄까 운영체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한 단계 낮은 거고 그러니까 몸뚱이를 만드는 게 더 낮은 거죠. 그리고 그 몸뚱이를 지금 실제 필드에서 적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님은 이 로봇의 몸뚱이보다 밑에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 먹이 사슬에서 가장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님이 있는 조직에서 얻을 수 있는 걸 최대한 얻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 회사가 본사고 한국에 지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미국 회사랑 그 회의할 때 그 회의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그럼 미국이 뭘 원하고 있는지, 즉 소프트웨어의 정상에 서 있는 저 인간들이 뭘 원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로봇 회사라고 해도 한번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랑 이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분야가. 그러면 거기서 님이 지금 하드웨어 컨셉으로 뭔가를 이제 계속 보고 그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화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님은 하드웨어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로봇 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 사장의 입장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관점으로 다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님이 갈 방향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님은 하드웨어를 털어버리고 완전 노트북만 있으면은 뭐든 할 수 있는 분야로 가셔야 돼. 그게 미국에서 가장 핫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토플 84 학점 2.8에 4.0이지만 여기서 컷 해볼게요.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학벌주의가 아니고 학점도 별로 안 보고 오직 연구핏으로만 승부하거든요. 근데 지금 학점이 너무 낮아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이런 님 같은 사람을 최근에 조언해 준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온라인 상황 말고 동네에 사는 후배인데 그 친구도 미국 학교에서 4.0 만점에 학점이 2.8 정도 됐었어요. 3.0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연구핏을 제가 굉장히 조언을 많이 해줘가지고 연구핏을 퍼펙트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좋게. 제가 조언을 해가지고 이거 공부하고 딱딱 찍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을 넣었는데 연구핏이 좋으니까 교수가 괜찮네 연구핏 우리 랩에 받아줄게 하고 받아줬어요. 연구핏이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됐구나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입학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그 학과장이 교수는 억셉트 했는데 교수는 펀드까지 준다고 했는데 학과장이 우리 학과 원칙은 아무리 그래도 4.0 만점에 3.0은 돼야 된다고 하면서 그 친구를 떨어뜨렸습니다. 학과장이 반대해가지고. 그러니까 학과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미국이 기본적으로 스펙 사회가 아니고 학벌 사회가 아니라고 해도 최소한 학점이 3.0은 돼야 된다라고 못 박은 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3.0만 됐었어도 붙었겠죠. 펀드도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님은 지금 사실은 이 학점 2.8이라는 거로 요거를 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대학원을 가려면. 그러니까 님이 지금 스타트업을 차리거나 뭐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을 하려면 학점이 전혀 상관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님이 대학원을 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면은 학점이 지금 2점대인 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른 거는 괜찮은데 요거를 좀 메꿔야 돼요. 적어도 3점이 넘도록 뭔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님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지금 바로 대학원을 가는 게 아니라 학부의 이 낮은 학점을 커버해야 돼요. 근데 이게 뭐 자격증을 따거나 다른 연구핏을 만든다고 해도 이거 학점이 3.0이 안 되는 거는 너무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커버해야 되냐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편입을 추천드려요. 편입. 그래가지고 편입을 해가지고 이제 학사 학위를 다시 만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 편입을 할 때 미국으로 편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공학과를 나왔잖아요. 4학년 4년제 학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컴퓨터 사이언스 4년제에 3학년을 편입하는 거예요. 이거를 미국에서는 세컨드 배철러스 디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학사학위라고 해요. 왜냐면 이미 학사학위가 있는 사람이 다른 학교 학과 과정에 그 학사학위를 따면은 1학년부터 다시 다닐 필요가 없어요. 3학년부터 편입해가지고 그 전공 과목만 한 2년 들으면은
이렇게 4년제 그 학사 학위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환골탈태 하시면 돼요. 이번 기회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로 편입하셔가지고 3학년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컴퓨터 사이언스 학사 학위를 만들면 그 뒤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뭐 인공지능 쪽으로 공부하면 되겠죠. 그게 가장 베스트한 길이고, 그게 안 된다 그럼 한국에서 편입을 하세요. 한국에서 등록금 싼 데 잘 찾아보셔가지고, 어차피 미국은 학벌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뭘 공부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편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뭐 정보통신학과나 이런 컴퓨터공학과에 그 3학년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일단 학점을 올려야 대학원을 가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점이 지금 너무 낮기 때문에 낮은 학점을 어떻게든 메꾸는 게 지금 님한테 중요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금 뭐 딱히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학점을 지금 커버하지 않고 그냥 미국으로 진출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뭐랄까 힘들어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학점이 2.8이지만 타임라인 자체가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시즌이라 더 이상 영어 점수 따기가 의미 있을 것 같지 않고, 그래서 GRE가 면제되고 토플이 낮은 대학을 찾고 있습니다. 일단 저의 생각은 지원할 수 있는 곳은 모조리 다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안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학점이 지금 낮기 때문에 뭘 하든 이제 3.0 안 된다고 발목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님이 뭐 하고 싶다 하는 것보다 님은 지금 학부 낮은 학점, 적어도 2점대는 조금 힘들어요. 요거를 커버해야 돼요. 요거. 그러니까 님이 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돈이 좀 많은 집이다. 그러면 아까 말한 세컨드 배철러, 미국의 컴퓨터 사이언스 4년제에 3학년으로 편입하시면 됩니다. 돈이 지금 없다. 그러면은 한국의 정규 4년제의 정보통신학과나 컴퓨터학과 같은 곳에 3학년 편입하시면 돼요. 나는 진짜 돈이 없다. 나는 진짜 직장을 지금 관둘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최악의 옵션인데, 그 학점 은행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정보통신 이런 쪽으로 이제 4년제 학위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그렇게 해서 4년제 학위를 만들잖아요. 그거를 미국 대학원에서 인정을 해주는지를 반드시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학점은행제의 4년제 프로그램이 그렇게 해서 뭐 컴퓨터 정보통신으로 4년제 학사학위가 나오면, 그거를 입학하기 전에 이제 그 학위가 뭔지, 프로그램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낸 다음에 그거를 본인이 가려고 하는 미국 대학교에다가 물어봐야 돼요. 이거 인정해 주냐? 이 온라인 학점 인정해 주냐? 근데 웬만하면 안 해줘요. 왜냐면 한국의 이런 학점 은행 시스템은 약간 허접하기 때문에 잘 안 해줍니다. 근데 잘 찾아보면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힘든 거죠. 하지만 한국의 정규 4년제 편입은 웬만하면 미국에서 학부는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잘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아까 말한 첫 번째로 미국에서 아예 그냥 편입해버리면, 미국 학사 학위는 무조건 인정받으니까 미국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보셔야 돼요. 님 플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점 2점대를 메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미국에서 대학원 자체를 못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학벌 거의 안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랭킹 1등 나오는 학부를 나오든 미국에서 200위권도 안 되는 학부를 나왔든 별로 안 중요해요. 그 사람 실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학점도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4.0 만점에 3.9예요. 이 사람이 있고, 내가 뭐 3.2, 뭐 월등히 학점이 별로지만 이 사람이 훨씬 더 교수들은 좋게 볼 수 있어요. 그냥 핏만 잘 돼 있으면. 그런 사회예요. 하지만 3.0이 안 된다. 뭐 2.9, 2.8, 2.7, 뭐 2.0 이런 학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교수가 억셉트를 해도 학과에서 과 차원에서 우리는 규정상 그래도 3.0은 돼야 된다라고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스펙 사이가 아니어도 2점대는 일단 이걸 커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님은 지금 편입을 먼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진짜 편입하는 게 싫다
하면 방법이 있는데 이 굉장히 리스크가 큰 방법인데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방법이에요. 근데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자,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근데 결과는 제가 책임 안 집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자, 학점이 2점대이신 분이 미국 대학원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계속 떨어지니까 학점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그 실제로 미국에 건너갑니다. 미국 건너가요. 그래가지고 어학연수 본인이 가고자 하는 뭐 학교가 뭐 있다고 쳐봐요. 그럼 그 학교 뭐 유니버시티 오브 뭐 어쩌고 있겠죠. 그 학교에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들어가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어학연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어학연수 하면서 계속 그 학교의 학생이잖아요. 학생증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 학교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고 그 특권을 이용해서 그 학교의 교수를 매일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이메일 쓰고 찾아가고 이메일 쓰고 찾아가고 한 다음에 아, 제가 지금 한국에서 4년제를 졸업하고 있는데 당신네 학교 석사과정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고 지리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계속 눈물 나게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거의 모든 교수를 찾아가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조선공학과니까 뭐 인공지능 쪽으로 하려면 컴퓨터 사이언스 모든 교수를 컨택해보고 안 되면은 이제 기계공학과에서도 요즘 머신러닝 하거든요. 다 컨택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을 하셨으니까 사실 전자공학도 조금 관련이 있거든요. 전자공학과에서 인공지능 뭐 하는 사람들 다 컨택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컨택하면서 있다 보면은 한 명쯤은 걸려요. 한 명쯤은 이 참 교육자들이 있어요. 미국은 이 학점이나 이런 거를 안 보고 진짜 이 사람이 꿈이 뭔가를 보는 이런 참 교육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교수가 학점은 별로지만 일단 입학해봐 하면서 조건부 어드미션을 추천을 해줍니다. 이 조건부 어드미션이 뭐냐면 그러니까 학교 학칙으로 3.0이 안 돼요. 학점이. 그렇지만 교수가 내가 보증한다. 내가 보니까 괜찮으니까 어드미션을 해라. 하지만 조건은 첫 번째 학기에서 반드시 3.5 이상 넘어야 되고 안 되면 두 번째 학기부터는 무조건 잘린다. 뭐 이런 조건부 입학을 하면서 입학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입학하신 분이 있어요. 그냥 들어가가지고 신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첫 학기 3.5를 넘긴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부 어드미션 그 제한을 풀어가지고 두 번째 학기부터 열심히 다니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석사 때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석사 학점이 퍼펙트하면 이제 그걸로 취업하거나 박사 갈 때 큰 무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미국은 최종 학위가 뭔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연구 뭐 했는지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좀 리스크가 큰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안 추천드리고 제가 님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저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편입을 알아보시고 이 2점대 학점을 메꾸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